보겠습니다. 두 군데가 잠금 상태로 돼 있죠. 이 부분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레이어는 오프 상태인데 켜보겠습니다. 이 종이에 대한 안내글이 있고, 이 레이어는 항상 꺼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는 이 레이어 위에 계속 만들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DS 워터페이퍼. 이 종이는 수채화 전용 종이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레이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백런을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면서 사용할 건데요. 백런을 켰을 때는 우리가 수채화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의 효과가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끈 상태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균일한 채색이 가능합니다. 발색도 조금 약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백런을 켜놓고 하게 되면은 일반 브러쉬를 사용할 때 상당히 진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런을 켜고 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붓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도 역시 프로크리에이트 안에 있는 일반 브러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백런을 오프 상태로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붓은 잉크, 시럽 선택할 거고요. 사이즈는 좀 더 크기를 크게 한 40 정도 선에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를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눌러보면 위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바가 생기면서 39%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갔다가 다시 39%로 금방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해제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컬러, 팔레트에서 적당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기능들, 알파 채널,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복제 기능, 올가미, 그림자 생성까지 먼저 간단히 익혀본 뒤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색을 적당히 지정해서 레이어 6에 꽃을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컬러 드랍 배웠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색칠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3개를 누를 겁니다. 두 번째는 색깔을 또 달리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두 번째 레이어에 적당히 그렇죠. 자, 세 번째 레이어에도 또 다른 색을 한번 해보죠. 세 개. 그리고 큰 꽃을 이제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큰 꽃을 제일 위쪽으로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일 큰 꽃이 아래에 있는 것을 제일 위쪽에 오려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되죠?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제일 위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보이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라색을 두 번째 층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파란불을 켜서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위치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와 알파 채널 잠금은 결과는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클리핑은 새로운 레이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레이어 탭하면 옆에 항목이 뜨죠.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하면 옆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 6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이 부분을 알파 채널 잠금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은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활성화됩니다. 탭하면 항목에서 알파 채널 잠금.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바둑판 무늬가 보이죠? 알파 채널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그러면 역시 알파 채널 잠금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레이어 7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 있는 레이어 7. 바깥쪽으로 안 나가죠. 알파 채널 잠금이 걸려 있는 해당 레이어인 이 꽃 안에서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9 클리핑 마스크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똑같죠. 해당 레이어 안에서 그림이 진행이 된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클리핑 마스크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고 알파 채널 잠금은 자체의 레이어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개로 우리가 지우고 싶을 때 원본의 손상이 없이 비파괴적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 채널 잠금의 레이어 7은 어떨까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원본 손상이 되고 있죠.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알파 채널 잠금은 같은 그릇 안에서만 비벼 먹는 비빔밥이라면 클리핑 마스크는 밥 위에 따로 접시에 반찬을 놓고서 올려서 먹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웃기는 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레이어가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에서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찬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지우개로 한번 다 지워보고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아니면 얘를 그냥 삭제해 놓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 놓고 아니면 그냥 마음껏. 그쵸? 반찬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 원본을 전혀 손상함이 없이 비파괴적으로 편집이 가능한 것은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알파 채널 잠금의 장점은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가볍다는 점이죠. 수정할 생각이 없을 때 단번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빠르게 한 번에 칠할 땐 또는 수정 없이 한 번에 완성을 하고자 할 때는 알파 채널 잠금이 좋고요. 또 나중에 수정, 변경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작업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둘 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는 바깥쪽에 나간 선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정이 없다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칩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 잠금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도 바깥쪽에 나오는 선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차이죠. 자, 이제는 올가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리본 모양 보면은 올가미가 있죠. 기능이 바로 이 올가미에 불을 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가미 도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 보면 자동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자유형 올가미만 사용하겠습니다. 자유형 올가미는 반찬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찬 모양을 따라가며 집어드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긴 오징어채라든지 라인이 복잡한 김치 모양도 그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자유롭게 그 경로를 따라서 그려가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복잡하거나 곡선이 많은 모양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범위만 이동하고 변형하고 복제도 하고 모든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작업 중에 이 올가미 기능은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 간단하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를 조금 두께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라인 따라서 복잡한 것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상태 점까지 와서 찍으면 우리가 어디가 선택이 된 거라 그랬죠? 바로 이 안이 선택이 된 거라 그랬죠. 빗금치지 않은 영역. 근데 우리는 바깥쪽에 이 부분의 두께, 약간의 두께 부분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반전 누르게 되면 안쪽이 빗금이 잡히고 바깥쪽에 원하는 영역이 선택이 된 겁니다. 선택이 됐죠? 된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패더 양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패더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보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가 흐려지는 게 보이죠? 빗금친 것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면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많아질수록 퍼짐 현상이 강하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처럼요. 그 다음에 적정하게 잡아서 자연스럽게 퍼짐을 유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술봉으로 가서 색조, 채도, 밝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조는 해봤죠. 이 색을 움직이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오늘은 밝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밝기 조절. 일로 가면 어둡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밝아지죠. 자, 밝기 하고 밝기 명도바를 더 올리게 되면 채도를 반대로 내리면 좋습니다. 같이 올리면 너무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밝기 바를 오른쪽으로 크게 할 경우 채도는 조금 내려주는 방향으로 가면 보기가 좋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8로 가서
다시 올가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유로운 드로잉 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너무 많이 퍼졌는데요. 다시 자, 패더양 조절하고 색조, 채도, 밝기로 가서 이번엔 색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색조를 바꾸고 또 밝기를 조정해도 됩니다. 어둡게 갔기 때문에 채도는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올가미는 또 모든 기능을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8 선택하고
원본을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합시켜서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듭니다. 다시 복제, 그리고 아래 레이어가 그림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둡겠죠. 그래서 조정 툴로 가서 색조, 채도, 밝기, 그리고 밝기 가장 어두운 검정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까맣게 되죠. 레이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가도 되지만 약간 비스듬히 또는 위로 올려서 비스듬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불투명도를 내려서 그림자처럼 회색에 가까운 색감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 툴로 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합니다. 자,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또렷해도 괜찮고 약간 흐릿하게, 이 정도. 23. 자,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어떠셨나요? 잘 따라와 주셨죠? 이번 시간에는 알파 채널, 클리핑 마스크, 복제, 그리고 올가미, 그림자까지 다양한 기능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능들을 비트 작업에 적용해서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